네, 이번 주부터 제가 조금 일찍 들어와서 네.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김치영입니다. 오늘 코너는 ETF네요.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ETF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은 또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KB자산운용 ETF 사업본부의 김찬영 상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에 ETF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뭐 미국 증시가 워낙 좋으니까 네. 뭐 한국 증시도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ETF 시장도 대부분 이제 주식으로 구성된 ETF가 많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굉장히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군들이 수익률이 좋았는지도 알아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7월 초부터 이제 중반 정도까지의 수익률을 좀 살펴보시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약간 주춤한 사이에 테슬라가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그렇죠. 있죠. 또 간밤에도 이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죠. 이제 바이오 주식들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가격이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대로 이제 빅테크들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테슬라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전기차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와는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하면서 네. 이제 트럼프가 앞으로 보여줄 이제 AI라든가 뭐 로봇 그리고 이제 항공우주 관련된 이제 지원이 이어질 거다 이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ETF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국내 주식 관련해서는 이제 바이오테크라고 하죠. 그래서 네. 이제 최근에 알테오젠이라든가 HLB라든가 이런 주도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또 기대감을 좀 불러오면서 이제 코스닥 바이오테크라든가 헬스케어 관련 이런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7월달에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고민이 사실은 테슬라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네.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은 지금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네. 오늘도 새벽에 보니까 반등을 좀 했던데 네. 과연 테슬라 어떻게 봐야 되느냐? ETF에 테슬라가 네. 담긴 ETF들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게 ETF들 보시면 최근에는 이게 조금 수익률이 좋아진 ETF로 좀 매기가 좀 몰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테슬라 관련된 ETF 같은 경우는 이제 ETF 안에 테슬라가 30% 혹은 50%까지 들어있는 ETF들이 네. 있습니다. 이걸 좀 추격 매수하는 건 좀 자제해야 된다.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충분히 뭐 나스닥이라든가 그 이제 빅테크라고 하죠. 이런 ETF들을 통해서도 뭐 테슬라의 한 10% 정도 비중은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분산돼 있는 ETF 중에 테슬라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 걸 이제 선택하시는 게 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2분기 인도량도 괜찮았지만 최근에는 또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정치 자금 엄청나게 주겠다. 약간은 좀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또 순매수를 한 관심이 있는 ETF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뒷북성이라고 하죠. 이제 좀 다 오르고 난 ETF를 사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국내장보다 미국장이 좋았는데 국내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ETF 측면에서 봤을 때 7월달 한 달 동안은 뭐 미국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 이런 대표 지수 위주로 좀 투자를 많이 하셨고요. 또 눈여겨볼 만한 지점은 이게 15%라고 이제 화면에 보이실 텐데 네. 이렇게 월 분배를 이제 고분배를 하는 이런 ETF 커버드 콜 전략이라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ETF들도 아무래도 이제 그 금리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분배율이 좀 시선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매기가 좀 몰렸습니다. 금액이 뭐 1,000억씩 이렇게 순매수 금액이 네.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국내 증시를 벗어나서 해외 네. 쪽을 눈 돌리는 투자들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네네네. 그래도 뭐 수익 좋은 걸 찾아야죠. 투자자들은 그럼요.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네. 수익 좋은 걸 찾는 거니까 그걸 네. 뭐라 그럴 수는 없고요. 네. 최근에 이제 KB운용은 ETF 브랜드를 좀 바꾸셨다면서요? 네, 이제 ETF라는 것이 이제 펀드를 좀 이제 거래하기 편하시게 이제 상장을 시켜서 해놓은 걸 ETF라고 하는데 ETF를 보통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운용을 하고 네. 있고요. ETF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브랜드를 각자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KB금융그룹도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이제 KB스타라는 브랜드를 쓰다가 네. 바로 오늘부터 이제 주식창에 보시면 이제 ETF명을 라이즈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라이즈 ETF로 이제 브랜드를 사용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쇄신적인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제 현대자동차가 뭐 얼마 전까지는 고전했었지만 이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시작하면서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로 확실하게 거듭났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이게 은행 중심의 이제 금융 그룹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최근에 ETF들을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연금 계좌에 넣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섰고 네. 이제 연금 계좌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ETF를 좀 전문적으로 좀 만들어내는 ETF 회사를 좀 거듭나기 위해서 라이즈라는 브랜드로 좀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현대차는 말씀하신 대로 제네시스라는 뭔가 확실한 게 있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라이즈라고 브랜드를 바꿨으면 뭔가 네. 야심찬 상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AI 관련된 한 종목을 또 상장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AI 투자라는 게 굉장히 저는 좁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22년 말부터 이제 챗 GPT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AI에 대한 투자가 이제 막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위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제 CPU보다는 병렬의 이제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죠.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한 필두로 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한국에서도 뭐 SK 하이닉스나 뭐 한미 반도체 이런 네.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곽광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AI 투자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번지고 이제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온 디바이스 AI라든가 네. 뭐 AI 소프트웨어라든가 이제 아무래도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다 보니까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처리하고 또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또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곽광을 받고 있고 또 이제 더 넓게는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하죠. 네. 이제 막대한 데이터들을 이제 보관하고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제 제공하는 AI 이제 인프라 관련된까지 이제 점점 AI 산업이 번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ETF들이 저희가 좀 안타까웠던 건 이제 딱 한 분야에만 투자하는 ETF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20% 30% 되는 ETF들은 최근에는 이제 뭐 순환매 이제 스윙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주춤할 때 이제 수익률이 좀 못 따라가는 모습을 최근 일주 동안은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AI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AI에 전체적으로 이제 빈틈없이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이제 뭐 전력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밸류체인 전체에 투자하는 ETF를 저희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또 거래소에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 HT 현대 마린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13% 오름세인데 빅데이터 그리고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또 선박의 위치 정보를 알아보면서 탄소 배출량이 측정된다고 해요. 네네. 이렇게 AI가 산업별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AI와 관련된 또 종목군들 미리미리 또 ETF를 통해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대장은 엔비디아잖아요. 네, 엔비디아 사고 싶은데 이런 분들께는 어떤 ETF 측면에서 또 도움 말씀을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영원한 승자가 없죠. 네. 최근에 미국에서도 반 엔비디아 진영이라고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뭐 TSMC가 생산을 했다면 요즘은 또 UA 링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 반 엔비디아 진영이라고 해서 네. 이제 뭐 AMD라든가 이제 뭐 다른 이제 인텔이라든가 이렇게 반도체를 만드는 진영이 구축되고 있고 네. 뭐 GPU와 GPU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비 측면에서도 이제 예전에는 엔비디아의 인피니밴드라고 하는 엔비디아만 사용하는 네트워크 이제 통로를 썼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이더넷이라고 하는 반 엔비디아 진영의 이제 네트워크들이 이제 등장하는 걸 봐서는 엔비디아에 이제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분산을 해서 제가 봤을 때 ETF 안에서 한 10% 정도 들어있는 ETF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놓치지는 않되 좀 분산이 잘 돼 있는 AI 정도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뭐 20개 가까운 AI 관련된 ETF들이 지금 한국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는데 이제 이걸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나 하드웨어 집중해서 엔비디아가 갈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맨 왼쪽에 있는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AI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동시에 투자하는 ETF들이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네. 이제 그 디바이스 자체적으로 AI가 처리가 되는 그런 것들 투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뭐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이제 빈틈없이 투자를 하면서 내가 어느 이제 타이밍을 맞추고 엔비디아 혹은 뭐 테슬라 혹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뭐 어떤 종목을 이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균형감 있게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다음 주에 상장하는 저희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탑3 플러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ETF 투자 전략 KB자산운용 ETF 사업부의 김찬영 상무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